얼마 전에 그 KB금융지주회사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매년 뭐 한 10년 됐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매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예, 올해도 영락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을 때였잖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2015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것까지 비교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따라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겠죠. 네,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따끈따끈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자, 데이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국 부자는 지금 어디에 많이 몰려 산다고요? 예, 이게 1000명 단위로 나와 있는데요. 191이 서울에 다 몰려 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종로, 용산, 강남 3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기도에는 93을 찍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굉장히 좀 미비한데요. 대구가 18, 부산이 29, 경남이 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외 지방은 굉장히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부자들은 모여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고, 부자 주변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 부잣집 막내 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다 모여 살죠. 예.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요렇게 요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가구의 총 자산 중 거주용 부동산과 유동성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부자들이라고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거주용 부동산의 27.5%가 예,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뭐 많은 투자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역시 부자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필요한 건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주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27.5%는 그래도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투자해서 그런 거지 주택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0억이 있다고 이분들이 100억을 전부 주택에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주택 투자의 거의 90%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십시오. 모든 자산 중에 27.5%만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자, 요걸 먼저 그럼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일부러 찾아봤어요. 2015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때는요, 뭐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죠? 저금리 막 이 정도까지 저금리 시기를 맛보지 않았고, 그래도 약간 저금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부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은 어땠었는지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그때도 보자 보고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50억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5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동산 유형별 투자 유형이 달랐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와서 이제 복귀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와닿을 거예요. 보세요. 이 이제 진한 노란색이 거주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자산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어때요? 거주용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산이 적을수록. 그죠? 자, 그리고요. 투자용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저거 합치면 어때요? 50억 미만이신 분들은 50%가 넘어요. 이거 뭐 60%도 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뭘 좀 아시는 분들이 빌딩 상가 토지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타 자산,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채권이라든지. 근데 자산이 많으실수록 어때요? 주택에 대한 100억 이상 도드라지게 보이죠, 여러분? 심지어 내가 거주하는 주택도 어때요? 투자하는 주택도 어떻습니까? 별로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다 뭐에 투자해? 빌딩 상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딩 상가 토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봐봐요. 자산이 적으신 분들보다 빌딩 상가가 굉장히 높죠? 토지도 굉장히 높죠, 수치가. 예, 왜요? 이분들이 100억 이상을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 그 전에 이 50억대, 100억대, 5억, 10억대 미만, 10억대를 경험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해고 보니까, 거주용은 아니구나.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지만, 거주용 투자는 기본이고, 빌딩 상가 토지가 진짜 재밌는 투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100억 이상의 자산이 쌓이니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면서 이런 투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떠들었던 얘기가 진짜 다 맞는 얘기였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방송에 나오는 얘기는 다 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어떤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지가 느껴지시나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런 투자 방법의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2015년도 보고서거든요. 자, 이대로 갖고 있었던 이분들은요. 지금 22년이 됐죠. 7년이 지났어요. 지금 주택은 몇 배 올랐어요? 15년도보다 지금 몇 배 올랐어요? 올라봐야 지금 조정받은 것까지 따지면은 많이 올라야 3배 올랐어. 예. 일반적으로는 2배 올랐죠. 정확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2015년도하고 지금 따져보세요. 예. 한 2배 올랐어요. 응? 예. 진짜 많이 오른 데는 한 3배 올랐고요. 근데 지금 토지하고 빌딩 상가는 어때? 그러니까 토지도 토지 나름이에요. 이제 이분들도 이상한 토지를 투자했을까요? 이상한 빌딩 과연 투자했을까요? 근데 15년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 오른 거를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내가 조사해 보면서 직접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제 이야기만 듣고 맹신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야 피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토지가 지금 10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에 대해서 23.6, 내가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15.5밖에 안 돼. 예. 자, 근데 빌딩이나 상가 이런 거를 토지가 50%, 60%가 넘네. 61%야, 61%. 여러분. 자, 2015년도에 그러면 100억 이상 갖고 있던 분들이 2022년도로 지금 와가지고, 7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어때요? 100억 이상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1000억이 넘었을 거고, 50억은 뭐 100억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더 큰 자산은 누가 더 갖게 됐을까요? 100억 이상 갖고 있었던 이때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투자했던 경험이 많았던 이분들이 결국에 더 큰 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자, 50억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던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100억 이상이 되게 된다면 경험을 그만큼 많이 갖게 된다면 자, 이런 방법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수할까요? 변해진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50억 미만도 이러한데 10억 미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거주용 주택이 60%고 막 투자용 주택이 35%고 토지가 뭐 1%, 3%막 이럴걸? 모르니까. 빌딩 상가 있어. 빌딩 상가 뭐 5%막 4% 이럴걸? 모르니까. 이건 제가 지금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예. 자, 다시 넘어와서 2022년 지금 보고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한국 부자라면 총 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자, 이렇게 50억 미만이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했더니 78.4%가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고요. 100억 정도는 있어야 76.2%가 난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부자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10억만 갖고 있어도 10년 전에는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진짜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화폐를 아무리 금리가 좋아도 은행에 넣어놓는 게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사실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자들도요, 물론 지금 그 금융에 은행권에 돈을 많이 넣어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요, 은행에 금리가 좋으니까 넣어놓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섣부르게 판단하기 싫고 좀 경제 동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은행에 넣어놓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은행 금리 뭐 7%라는데 저번에 한번 새마을금고 사건 일어났었죠. 저 지방에서 10% 금리 상품. 근데 그게 이제 자체 이제 10억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한도를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잖아요. 어쨌든 막 이런 고금리가 나오니까는 그래 역시 은행이야 하고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넣어놓는 개념은 지금 잠깐 비축해 두는 거예요. 예. 아까 지금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부동산 투자, 세무 상담, 경제 동향에 관심, 한국 부자는 이 세 가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같이 이 세금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문정권 들어서서 역대 최고의 규제가 또 있었고요. 또다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완화 정책이 또 가파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역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예. 그리고 역시 이르나 저러나 뭐 주식이고 뭐고 금이고 뭐고 은퇴 자금이고 뭐고 그걸 다 떠나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자 경제 3위가 뭐예요? 2위, 3위를 맨날 앞다퉈 하는 거예요. 세무상담하고 경제동향 정보 수집은. 그죠? 근데 이게 다 뭐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구나. 부자는 역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자의 81.5%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 경험이 없다. 예. 아예 대부분은요. 그런 위험한 투자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부자들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코인 같은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 일반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81.5%나 부자들의 81.5%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 경험이 없습니다. 아예 거래에 대한 불신이 투자 요소를 저해했는데요. 자, 현재 그래도 투자 중이신 분들은 7.8%나 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은 이 7.8%에 계신 분들은 모든 걸 투자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돈, 뭐 1억이라든지 뭐 10억이라든지 개인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뭐 혹시 잃어버려도 돼?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일부 금액을 투자했을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죠?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막 비중 있게 투자하는 경우들 많았었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이 코인에 많은 돈이 물려 있다면 이 부자들처럼 좀 안전한 자산으로 빨리 갈아타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산의 한 10% 정도만 저는요 코인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처음에 이 화폐가 나왔을 때 이 화폐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배추를 심었으면 어 닭을 키우는 사람하고 닭과 배추 10개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쌀 농사를 졌으면 내 쌀하고 소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에 있다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대. 돈으로 다 할 수 있대.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동전 뭐 쇳덩어리 하나 주면서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거래하면 된대. 앞으로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 들고 댕기다가 상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날리는 거 아니냐고. 주머니에다가 동전으로 그냥 지폐로 가지고 다니면서 교환하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 화폐를 믿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폐의 시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죠?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는 이미 화폐가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응애하고 태어났었잖아요. 응애예요. 우리 훈국이 형 요즘에 뭐 하나 진짜? 아, 응애예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는 잘 믿음도 안 가고 잘 모르겠잖아요. 없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형체가 없는 거를. 예? 그러나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코인의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저도 투자하는 거는 10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를 불려준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 넣어둘까? 소액 정도, 요 정도는 관심은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아주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보세요. 신흥부자가 종잣돈을 마련한 주된 방법이 뭐냐면요. 사업 수익을 통해서 마련했대요. 예. 자, 이 진한 노란색과 약간 옅은 고동색이 차이가 있는데요. 진한 노란색은 신흥부자고 옅은 고동색은 이제 전통부자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급여 등 근로소득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43%, 28%, 예, 전통부자는 역시 낮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가장 높은 방법이 뭐였어요? 직접 운영하는 사업 수익. 그죠? 55.2%와 62.7% 역시 전통 부자들은요. 뭐예요? 이 사업 수익으로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길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또 2등이 뭐예요? 매매, 임대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기본적으로 주식 펀드도 있지만 역시 뭐예요?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이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신흥부자일수록 어때요? 부모로부터의 지원, 증여, 상속으로 인한 신흥부자들이 많고 전통부자들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 많죠. 예.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종잣돈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베프옥션 식구들한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열심히 재테크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기 부자 보고서에서는 그 비율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없는데 제가 실제로 보더라도 우리 저희 교육생들도요. 그 다른 교육기관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 회원님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많고요. 예.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주부님들이시거든요. 물론 내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부님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만 투자하지 마세요. 예, 요즘에는 DSR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출 관리, 사업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됐든 어떤 이 소득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사회로 자꾸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출을 해주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됐든, 응? 리브 애니어가 됐든 어떤 저희와 같은 이런 교육 사업이 됐든 이런 무언가를 도전해 봄으로써 예. 그러면 자, 이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소득도 들어오고 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을수록 안정적인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빨리 여러분들이 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냥 집에 계신 것보다는 그걸 하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는 이 경험과 이 노하우와 이런 것들은 저는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동안 이런저런 장사를 해오면서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얻은 그 경험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예, 뭐 쏘쏘면은 쏘쏘인 대로,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거기서 얻었던 이거는 뭐 어떻게 책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 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선택을 할 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우리 자식들이 고스란히 그걸 느낀다니까요, 옆에서. 그대로 본받을 수 있어요. 역시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뭐 크게 잘 버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종잣돈을 모으는 규모 단위는요, 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소득 구간대가 굉장히 월등히 사업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케팅하기가 너무 쉽고 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주어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려고 그러면 막 몇천만 원 줘야지 방송 출연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동산 특히 뭐 이제 토마토 방송이나 이런 무슨 뭐 한국경제 TV 뭐 이런 거 뭐 이런 경제 TV 이런데 돈 주고 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2천만 원인가 그렇게 주면은 그런 데 가서 뭐 물건 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부동산 상담한다 그러고 대부분 다 강남구에 사무실 있잖아. 예? 025 하나 둘에 뭐 그거 그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 어쨌든 그 뭐예요 다 그 돈 줘가지고 방송 출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돈 안 주고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블로그다, 인스타다,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쉽게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광고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세상인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만. 나만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노하우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해왔던 한 직장에 대한 어떤 거기 안에서 얻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텐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이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지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반드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무료가 뭐야? 심지어 돈을 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돈 준다니까요. 이렇게 수독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무언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저희 배포 옥션도 단지 그냥 경매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 규모에 맞게끔 사업 소득을 또 여러분들이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이제 그런 교육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봤을 때에도 이게 반드시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이 경매, 공매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걸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있구나. 야, 진짜 그때에도 주택보다는 더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했었네. 진짜 부자들은. 이걸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저런, 왜냐면, 이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요. 정말 주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부자들이 선택하는 것과 부자가 아닌 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너무 달라요. 근데 이 선택 하나가 1년 후, 10년 후에 너무 많은 내 인생을 너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돈이 없이 살 때 그때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저의 삶을 되돌아 짚어보면 그때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쓸데없는 자존감과 자존심에 말도 안 되는 선택, 그 나만 불행할 선택을 내가 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정말 후회하거든요.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이제 아니까 내가 이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히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부자들 생각이 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 이 방송이 어떤 분들한테는, 저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이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구나. 야, 진짜,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그릇이 준비되신 분이라서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부자 형님들, 부자 누님들이 그때 청담동에서 7년 동안 장사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 해줄 때 나는 와닿지가 않았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었죠. 아니,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그 사람이 주는 정보가 뭐가 귀에 들어와.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때 그분들이 진심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때부터 했으면 제가 또 얼마나 더 빨리 잘 됐을까요? 예? 욕심도 많죠? 지금도 지금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아니면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경사님이 누구죠? 네, 복길이님, 예, 항상 감사드려요.王美동 구조장님께서 이제 다른 분들께 인사 주셨네요. 네, 토지상가 하고 싶다, 권혁춘님. 네, 네, 마이터님, 일단 에어비앤비 예약해뒀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부딪히세요. 그게 지금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는 그 경험은 정말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기와 용기. 그래서 실천과 실천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는데? 인생에 뭐만 있다고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결국엔 성공이래요. 결국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실패라는 훈련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뿐인 거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의 사이즈가 요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예, 막 어마어마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내가 집 하나 정도 있고 그러다가 뭐 지원받아가지고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 그분은 성공 안 한 건가요? 그분도 성공한 거죠. 왜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공짜로 옷도 받았잖아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성공의 사이즈가 다른 것뿐이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 실패하고 있어. 이거는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나한테 너무 필요한 자양분들이고 자극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입찰하고 싶네요. 아유, 신유롱님 뭐 많이 받았잖아요. 예, 또 이제, 예, 또 내년에 또 받으시면 되고, 예, 그죠? 월 3천 버는 여자 2023년 꼭 자동소득 100만 원 만들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자, 부자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네요. 부기길상님. 그쵸? 네. 최진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래, 누구였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 진짜 누구야? 박태환, 아니, 박태환이 아니라 무슨 환이잖아요. 그죠? 그 아저씨. 그냥 중절모에 항상 그죠? 그러네요. 예, 실패 경험 후 결국 성공. 그럼요. 우리는 다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김국함. 허허허허. 뭐 타타타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옷 한 벌은 건졌잖아. 얼마나 감사해. 예?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부자수기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아요. 와우. 그렇죠. 예, 월천 여자이고 싶으당.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 나누셨네요. 좋습니다. 예,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조명욱님, 그럼요. 저희도요, 뭐 계속 기사 보고, 뉴스 보고, 또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봅니다. 왜냐면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 모든 시장은요, 우리가 이 부동산 쪽은 특히 정치를 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어느 당이 잡느냐, 또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경제 신문과 경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너무 길어졌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에서 내가 200만 원 벌고 있어 월급을 250만 원 벌고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도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상가 하나 똑똑한 거 하나 낙찰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시세 차익은 안 날지언정 최악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그냥 거기서 차 떼고 포 떼고 이자 떼고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일어난다고 칠게요. 한 1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묶였어.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들 1년에 한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조금 노력하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상가 하나 쬐끄만 거라도 받아. 그래서 이제 뭐 한 100만 원 남어. 그럼 내가 일하지 않고 남는 100만 원이잖아. 여러분 상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거기 갈 일이 신경 쓸 일이 없어. 주택이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예? 내가 그 뭐 상가에 대해서 신경 쓸 일,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몇 년씩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테리어 한 거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할 때도 그냥 닫는 게 아니라 권리금을 조금 받고 팔려고 그냥 누군가한테 판다니까요. 자, 그럼 오케이. 자, 이렇게 상가 하나하나가 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한테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이 직장에 매여가지고 일하는데 내가 250 받아. 예. 근데 이 상가는 어때? 내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나한테 차포 떼고 이자 떼고 막 50만 원씩 매달 갖다 줘.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한 50만 원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 모아가지고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4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만 원이잖아. 매달 들어오는 돈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내가 온종일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서 250 버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또 200하고 이런 걸 점점점 많이 만들어가게 된다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제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거에만 전념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길어진다. 그죠? 나중에 얘기하시죠, 나중에. 이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또 이거. 그래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쌀쌀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히터를 안 틀고 그냥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춥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키의 승재 매트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